요즘 AI 모델 성능 경쟁 정말 치열하죠. 매일같이 우리 모델이 최고다 이런 주장들이 쏟아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능을 재는 시험지, 그러니까 벤치마크는 과연 완벽할까?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잔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푸단대학교의 벤치마크 Q라는 논문입니다. 우리가 AI 순위를 매기는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기존 벤치마크들이 사실은 세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세 가지 문제요? 네, 일단 첫째는 순위 비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A 시험지에선 X 모델이 1등인데 B 시험지에선 Y 모델이 1등인 거죠. 잣대가 제각각이라 혼란만 주는 겁니다. 둘째는 낮은 변별력이고요. 최신 고성능 모델이랑 훨씬 작은 모델이랑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좀 김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세 번째, 순위 불일치 문항이 있다는 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상식적으로 더 똑똑한 상위 모델이 어떻게 하위 모델이 맞히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죠? 그건 그냥 모델의 일시적인 우려 같은 거 아닌가요? 벤치마크 자체의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연구진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일시적 오류가 아니라 벤치마크 문항의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밝혀냈죠. 예를 들면 문제에 미묘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학습한 상위 모델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틀고 하위 모델은 단순하게 접근해서 맞히는 그런 식입니다. 이건 실력을 재는 게 아니라 그냥 퀴즈 요령을 묻는 셈이잖아요. 시험지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험지들이 일관성도 없고 변별력도 없고 심지어 문제 하나하나의 신뢰도까지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럼 이 문제들을 이 연구진들이 그냥 지적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결책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그래서 벤치마크 스퀘어,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위한 벤치마크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지표로 벤치마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첫째가 교차 벤치마크 순위 일관성, CBRC라고 하고요. 이건 동료 평가처럼 다른 벤치마크랑 순위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변별력 점수, DS라고 하는데 모델 간의 실력 차이를 얼마나 잘 보여주냐, 이걸 측정하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상한 문제를 잡아내는 지표겠군요. 정확합니다. 영양 정렬 편차, CAD라는 지표인데요. 같은 모델 제품군 안에서 더 강력한 모델이 더 약한 모델보다 꾸준히 점수를 잘 내는지, 그러니까 체급에 맞게 성능이 나오는지를 문제 단위로 검증하는 거예요. 이 CAD 점수가 낮다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문항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준으로 실제 벤치마크들을 돌려보니까 와, 결과가 진짜 재밌네요. 자료에 나온 표를 보니까 예를 들어 수학 경시대회 문제인 AMI 2024 같은 경우는 변별력 DS와 영양정렬 CAD 점수가 둘 다 아주 높네요. 문제가 아주 깔끔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반면에 사회지능을 측정한다는 SIQR라는 벤치마크는요. 이 영양정렬 점수 CAD가 0.23으로 좀 심각할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건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벤치마크 설계 자체에 뭔가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는 영역은 시험지를 만들기 쉬운데 사회지능처럼 정답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영역은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AI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모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가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제시하는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 바로 선별적 벤치마크 구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새로운 지표들을 써서 케이드 점수처럼 품질이 검증된 좋은 문항들만 싹 추려내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논문에 보니까 그렇게 품질 좋은 문항 35%만 추렸는데 원래 벤치마크 전체를 썼을 때랑 모델 순위가 거의 똑같았다고요? 상관계수가 0.93이면 이건 거의 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3개 중에 2개는 사실상 버려도 된다는 그만큼 기존 벤치마크에 쓰레기 문항이 많았다는 충격적인 반증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 비용과 시간을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를 찾은 셈입니다. 가성비 좋은 시험지를 만드는 비법을 찾은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AI 모델의 진짜 실력을 알려면 우리가 들이대는 그 시험지부터 제대로 의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거군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그 검증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제시했고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져서 이런 벤치마크의 허점까지 파악하고 시험 요령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쩌면 끝이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AI 모델이라는 창이 점점 날카로워지면 그걸 막는 벤치마크라는 방패도 계속 발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그 경쟁에서 방패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